안녕하세요. 지난 명절에 시댁 갔다가 밥상 앞에서 시댁 가족들 얼굴 전부 허옇게 질리게 만든 며느리입니다. 남편한테 야구방망이 들이대면서 엎드려 뻗쳐 시켰거든요. 참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었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별일을 다 해보네요. 저희 남편은 음식을 진짜 많이 가리는 편입니다. 오이 싫어하시는 분들 많죠? 냄새가 역하게 느껴져서 오이나 참외 같은 박종류 안 먹는 분들 많은데 솔직히 이건 체질 이유도 있으니 그러려니 합니다. 제 남편은 오이뿐만 아니라 상추, 호박, 미역, 콩, 양파, 마늘 등 그냥 현존하는 모든 채소 종류를 거의 안 먹는다고 봐야 하고요. 해산물도 엄청 가립니다. 바다에서 나는 건 게랑 조기밖에 안 먹어요. 흰살 생선, 등푸른 생선 이런 걸 가리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딱 2가지만 먹습니다. 조기 같은 건 당연히 안 먹고요. 시어머니도 당연히 아들이 편식 심한 거 잘 알아요. 그런데 딱히 편식을 고쳐주려는 노력을 거의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워낙 좀 아들 하시는 성향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남편이 어릴 때 해달라는 대로 해준 게 버릇이 되셨고 그게 커서도 쭉 이어지게 되셨나 봐요. 정말 이해 안 갑니다. 그런데 정작 엄마인 본인도 고치지 못한 아들의 편식을 그 배우자가 고쳐주길 바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그 책임을 저에게 돌리시더라고요. 남편이 설사하거나 변비 있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어지럽다고 하면 그걸 전업인 제가 가족의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다고 나무라시면서 진짜 크게 화내시고 냉장고 검사도 집에 불시에 찾아와서 하고 그러셨습니다. 예, 너 우리 아들 제대로 골고루 좀 먹이라고 했잖아. 너만 믿고 장가 보냈는데 이럴 수 있니? 우리 아들 병들어 죽기라도 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어?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시는 이상한 분이었습니다. 진짜 토 나오게 스트레스 받았었어요. 신혼 때는 저도 마음 약하고 여린 새댁이라 어머님이 그렇게 윽박지르면 정말 제 책임인가 해서 죄책감이 들었지만 시간 지날수록 억울해지니 저도 할 말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신랑 편식은 정도가 진짜 심해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도 할 말 많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결혼한다고 인사드리러 간 날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워낙 예민하고 입맛이 민감해서 아무거나 잘 안 먹는단다. 내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참 사람 식성이란 게 천성인지 바꾸기가 어렵더구나. 그래도 결혼해서 너 먹는 것 따라 우리 아들도 이것저것 잘 먹고 그러겠지? 네가 조금만 신경 써준다면 내가 애미로서 정말 고마울 것 같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엄청 교양 차려서 한 말씀이었고요. 막상 결혼하고 나니 남편 식습관 때문에 열받는 것보다 어머님 때문에 더 짜증났어요. 결혼하고 한 2주쯤 되었을까? 남편이랑 처음으로 같이 장을 보러 간 적이 있는데요. 신혼부부로서 처음으로 같이 팔짱 끼고 마트에 간 거라 저는 너무 설렜어요. 알콩달콩 뭐 먹을까 상의하는 드라마 같은 모습을 상의했는데 이건 웬걸. 제가 집는 것마다 남편이 인상을 찌푸리며 도로 내려놓게 하더라고요. 하다못해 김 한 장도 제대로 못 샀습니다. 나는 이런 조미김 엄청 싫어해. 미역 같은 냄새 나잖아. 아니 오빠, 김 싫어하는 사람 처음 봐. 김이 싫다고? 내가 너랑 사귀면서 김밥 먹는 거 봤어? 나 김 싫어. 미역도 싫고 해산물 다 싫어해. 그럼 나는 김에 밥 싸 먹고 싶은데? 비린내 나는데. 네가 먹고 싶다고 하면 내가 참을게. 하면서 저에게 양보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길래 진짜 황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남편 식성 위주로 장을 보게 됐고 집에 와서 살펴보니 한숨만 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장 본 걸 어머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 남편이 그날 카톡에 저희 마트에서 셀카 찍은 걸 프로필 사진으로 올렸는데 그걸 보고 아신 듯해요. 새아가 장 잘 봤니?
너희 처음으로 마트에서 장 봤을 텐데 내가 상품권이라도 보내줄 걸 그랬다. 네, 마트 다녀왔어요. 근데 어머님, 주혁 씨가 가리는 음식이 참 많네요. 몰랐는데 못 먹는 음식이 너무 많아서 장 보는데 힘들었어요. 그 말에 어머님이 버럭 화부터 내시더라고요. 가리는 음식이 많다고? 너 벌써부터 나한테 우리 아들 흉보는 거니? 그건 예의가 아니다. 그 말에 나름 새댁이었던 저는 대뜸 겁부터 먹었어요. 그렇게 어머님은 1시간가량 전화기를 붙잡고 본인한테 아들 욕하지 마라. 이제 내 손 떠나 새 살림 차린 아들이고 식탁 책임질 사람은 저인데 그렇게 불평하면 안 된다느니 남편이 가리는 음식이 많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거 더 먹일 생각을 해야 한다 어쩐다 하면서 훈계를 하시더라고요. 전화 끊고 나니 골이 얼마나 아픈지. 그렇게 어머님은 수시로 저한테 먹는 문제로 연락하시면서 남편이 채소를 싫어하면 잘게 잘라서 볶음밥을 해줘라. 고기 안에 다져서 넣어라. 오리고기를 얇게 점여서 그 안에 꿀에 절인 마늘을 넣어 먹여라. 등등 온갖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처음 1, 2년간은 그래도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하려고 했어요. 저는 전업이고 책임감 때문이었는지 오기였는지 아무튼 남편 어떻게든 채소도 먹이고 생선도 먹여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식성이 바뀌어야 저도 제대로 먹을 수 있잖아요. 남편 말로는 자기 신경 쓰지 말고 저 먹고 싶은 거 다 차리되 본인이 좋아하는 반찬 한두 개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막상 정말 그렇게 차리면 얼굴 표정부터 딱 썩어요. 자기 먹을 거 별로 없다 이거죠. 말수부터 줄어드니 저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 좋아하는 소세지, 햄, 돼지고기 이런 것만 일단 서너 개 차리고 저 먹을 채소 반찬 같은 거 같이 곁들고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국이요? 모든 국에는 대부분 채소가 들어가잖아요. 양파든 파든 그런 거요. 남편은 일단 마늘 냄새부터 싫어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국이나 찌개를 먹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돼지고기 넣은 된장찌개가 너무 먹고 싶어서 끓여봤더니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기가 막히게 코부터 킁킁대면서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아, 뭐야, 마늘 냄새나. 찌개에 마늘 넣었어? 된장찌개에 마늘 당연히 들어가지. 자기야, 그래도 자기 생각해서 조금만 넣었는데 그렇게 냄새가 나? 오, 엘리베이터에서부터 냄새가 나더라. 어쩐지. 하면서 오두방정을 떨길래 그날 식탁에 된장찌개에 올릴 수도 없었습니다. 소세지 볶음을 해도 양파 같은 건 절대 못 썰어 넣어요. 오로지 햄만, 소세지만, 가공육에 채소 넣으면 냄새 난다고 난리거든요. 진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는지 여러분 같으면 이혼하겠다 생각하시겠죠? 그래도 진짜 먹는 부분 제외하고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집안일도 곧잘 합니다. 남편 직업 특성상 하루 일 빠지면 많게는 50만 원 정도 덜 벌고 그러는데 저 먹여 살려야 한다고 아무리 아파도 출근은 꼬박꼬박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다 처대게도 잘하니 그냥 안고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식성이나 식습관 같은 건 같이 살면서 천천히 바꿔나가면 된다고 생각했고요. 다만 어머님의 개입이 너무 지나치니 더 짜증이 나는 거죠. 남편의 편식을 연애할 때는 몰랐냐고요? 알긴 알아도 이렇게까지 모든 음식의 10분의 9가량을 안 먹는지는 몰랐어요. 연애할 때는 파스타집이나 피자, 설렁탕집 등 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메뉴판에서 본인이 먹고 싶은 거 고르면 그만이니까 솔직히 음식 가리는 걸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못 먹는 것도 일부러 눈 딱 감고 먹고 그랬다네요. 시어머니가 시키셨대요. 저한테 장가 가고 싶으면 일단 가리지 말고 다 먹으랬더나 뭐라나. 남편은 저 만나기 전에 3번 정도 연애를 했었는데 항상 음식 가리는 것 때문에 차였다고 나중에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까지 차일까봐 억지로 먹고 화장실 가서 토한 적도 2번 있다고 하던데 진짜 이 정도면 사기 결혼 아닐까 싶습니다.
웃으면서 농담했지만 살면 살수록 진짜 남편 때문에 힘들었어요. 애 낳고 나서는 그래서 남편 때문에 늘 3번 요리했어요. 아이용 이유식, 남편용 반찬, 저 먹을 것 하면서도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현타 와서 힘들었고, 남편한테 그냥 아무거나 좀 먹으면 안 되냐고 애원도 하고 화도 내봤지만 남편은 자기는 평생 이렇게 음식 가리면서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며 살아왔고, 총각 시절 본인 엄마도 자기한테 맞춰줬기 때문에 식성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 번은 정말 부부싸움 크게 했습니다. 제가 육아에서 제일 신경 쓴 점이 아이의 편식이었어요. 지 아빠 닮아서 음식 가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건강도 건강이지만 저는 음식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잘 먹는 게 융통성 있는 사회생활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해서요. 아무튼 그래서 아이 앞에서 일부러 우리 애기 양파 좋아하지? 많이 먹으면 피도 깨끗해지고 건강해져. 가리지 말고 많이 먹자. 라고 하며 아이가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남편은 요즘같이 먹을 거 넘쳐나는 시대에 음식 좀 가리면 어때서? 주연아, 괜찮아. 양파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 파 먹기 싫으면 남겨. 안 죽어. 이런 식이었습니다. 때문에 아이가 한 4살 될 때쯤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이가 식사하는 시간에 친구들 앞에서 우리 아빠가 먹기 싫은 거 있으면 안 먹어도 된대 라고 말해서 반 아이들이 다 양파며 당근이며 거부를 했다네요. 선생님한테 식습관 지도 편달 얘기를 들으니 제 얼굴이 다 빨개지고 참 민망하더군요. 그날 남편이랑 엄청 싸웠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지 잘못은 모르고 요즘 같은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 방해하지 말라는 헛소리나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혼 얘기 꺼냈습니다. 남편이 경악하며 이러더군요. 뭐? 겨우 먹는 것 때문에 이혼하자는 거야? 당신 제정신이야? 겨우 먹는 거? 당신한텐 겨우 먹는 거겠지만 난 매번 밥상 차릴 때마다 남들의 2배 이상은 시간과 신경 써가면서 고민해. 가려도 적당히 가려야지. 당신은 마트에서 파는 식재료 중에 먹을 수 있는 게 10손가락 안에 들까 말까 하잖아. 당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서 애 낳은 내 죄도 있지만 어떻게 당신 아이한테까지 편식을 되물림하려고 해? 그러고도 아빠야? 되물림 하다니. 아니, 나는 그냥 우리 아이가 먹고 싶지 않은 거 먹으면 괴로워할까 봐. 뭘 괴로워해? 어릴 때부터 잘 잡아줘야 영양소 골고루 섭취하며 먹지. 그리고 당신처럼 밥상 앞에서 이거 싫네 저거 싫네 하면 같이 밥 먹는 사람까지 밥맛 떨어진다는 거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기본 식습관이라고. 아니, 우리 엄마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왜 그러셨는지 몰라. 당신이 내 아들이라면 난 쥐어 패가면서 골고루 먹였겠다. 제가 하는 말에 남편은 결국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아무튼 제가 이혼 얘기까지 한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남편도 정신을 차리고 일부러라도 아이 앞에서 채소 먹고 그랬습니다. 그래봤자 얼마 안 갔지만 아이한테 대놓고 먹지 말란 소리는 안 하더군요. 뒤로는 구역질 하더라도 아이 있는 밥상 앞에서만은 이것저것 먹는 척이라도 해주길 바랐습니다. 솔직히 진짜 너무하잖아요. 시어머니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요. 어머님이 불시에 저희 집에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그때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어서 저 혼자 어머님을 맞았죠. 어머님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손도 안 씻고 냉장고부터 찾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냉장고 문짝 4개를 모두 열어 이것저것 살펴보시더니 예, 냉장고에 식재료가 다 왜 이 모양이니? 채소가 왜 이리 없어? 하다못해 버섯도 하나 없니? 어머님, 어제 남편이랑 장 보러 갔다 왔는데요. 남편이 이거 싫다, 저거 싫다 다 거부하는 바람에 남편이 원하는 걸로만 사느라. 그렇다고 이런 햄이랑 소세지 같은 것만 잔뜩 사다 놓으면 어쩌니? 네가 이것저것 요리 해먹이기 싫으니까 이런 간편한 재료로만 사다 놓은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이 싫다고 해도 건강 생각해서라도 좀 해다 먹여야지.
그 말에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정작 어머님도 아들이 좋다는 것만 오냐오냐 해먹이느라 애초부터 식습관 고치는 거 포기하신 거예요. 건강 생각했으면 어떻게 해서든 채소 먹이고 해산물 먹이고 그러셨어야죠. 어머님도 밥상 앞에서 아들이랑 신랑이 버리기 싫으니까 아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셨으면서 이제 와서 저한테 건강 문제에 직결되니 제대로 해 먹이라뇨. 사실 남편은 꽤나 아들 거리는 집에서 자랐고 어머님이랑 같이 살 때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아들이었다네요. 양말도 휙 벗어서 식탁 위에 얹고 화장실 뒤처리도 깔끔치 못해 변기를 엄청 더럽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신혼 때 이런 문제로 박터지게 싸우고 아니 제가 귀에 피 닦지 않도록 잔소리해서 그 다음부터는 깔끔하게 살더라고요. 나아가 집안일도 꽤나 잘하기 시작했고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쉽지 않았지만 다른 장점들도 많아 같이 결혼 생활하며 아이 가진 거고요. 아무튼간 남편과는 별 문제 없었지만 어머님만 개입하면 기분이 잡쳤어요. 특히 밥 먹는 문제요. 남편이 편식 심한 거 알고서도 혹시라도 흠이 될까 봐서인지 감쪽같이 속이고 모른 척하고 장가 보내더니 이제는 저더러 본인 아들 편식 고치라고 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엄마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인데 편식까지 고쳐야 하나요? 그러다 일이 터졌어요. 남편 회사 건강검진에서 이번에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대장에 용종이 20개인가? 엄청 많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조직검사에서는 별 문제 없었지만 어머님이 사실을 알고서는 꺼이꺼이 울면서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우리 아들 대장암 걸리는 거 아니니? 아니 그러니까 진작 채소며 과일이며 몸에 좋은 것 좀 잘 먹이지 그랬어. 네? 아니 어머님, 제가 주연 아빠 음식 가리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래도 결혼 초보다 많이 나아진 거예요. 요즘 애호박도 먹는데요. 어머님은 애호박도 못 먹이셨잖아요. 제가 참다 못해 한마디 하자 어머님은 우물쭈물 아무 말 못하시다가 이내 버럭 화를 내며 나랑 살 땐 아들이 대학교며 회사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거 받아주느라 해달라는 대로 해준 거고 이제는 너희 둘 다 애도 있고 곧 있으면 나이 40이잖니. 그러니까 네가 좀 책임지고 우리 아들 아니 주연 아범한테 좀 잘 좀 해 먹여야지. 이제 내 손 떠난 애한테 내가 밥해다 바치리?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몇 년간 참고 살았던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듯 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책임지고 편식 고치면 되는 거죠? 라고 제가 비장하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 목소리 톤부터 올라가시며 아이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채소도 먹이고 해. 요즘 요리법 많던데 뭘. 인터넷 조음만 찾아보면 맛있게 요리해서 먹일 수 있다. 채소 싫어하는 어린이들 요리법 뭐 이런 거 딱 쳐가지고 좀 잘 좀 해서 먹여봐. 어머님, 주연 아빠가 무슨 애들도 아니고요. 애들 대하듯 그렇게 요리를 해야 하나요? 다 큰 성인이 무슨. 안 그러면 채소를 안 먹지 않니? 너 우리 아들 대장암 걸리면 책임질 거니? 네 자식이다 생각하고 잘 좀 해 먹이라고. 하시며 수화기 쪽이 웅웅 울리도록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이번에 건강검진이 더 안 좋게 나와서인지 한층 더 예민하게 구시며 애꿎은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 보니 저도 자존심 완전 상하고 눈물이 찔끔 날 만큼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제가 알아서 남편 편식 고치면 되는 거죠? 제 자식이다 생각하고요. 그래. 더 이상 내가 잔소리 안 하게. 다음 건강검진 때 용종 더 늘어나거나 뭐 몸 더 안 좋거나 하면 내가 너부터 가만 안 둘 거다. 응? 하시며 탁 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끊어진 통화와 함께 어머님이랑 연도 같이 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날 남편을 아주 쥐잡듯 잡았어요. 당신 건강검진 때문에 죄 없는 나만 어머님한테 못 들을 소리 들으며 혼났다고 제가 화내니 남편이 그래도 미안해는 하더라고요. 시댁에 전화 걸어서 다시는 저한테 잔소리 안 하시게끔 할 거라는데 기대도 안 했습니다. 저는 그냥 다음 명절 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칼을 가며 시댁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대망의 그날, 저는 남편 창고에서 야구 빠따부터 챙겼습니다. 야구 방망이를 트렁크에 넣으니 남편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그걸 왜 갖고 갔냐고 묻더군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시댁 도착하니 큰아버님, 시고모네 가족 다 오셨더라고요. 마음속으로 수십 번 갈등했습니다. 제가 일을 벌리긴 할 건데 이걸 시댁 어르신분들 전부 계신 앞에서 벌리면 뒷수습이 될까 안 될까를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결국 시어른분들이 다 가신 후에 사고를 치기로 결심했죠. 어르신분들 전부 귀가하시고 시댁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결혼 안 한 미혼 시동생만 남았어요. 아이가 일찍 잠들자 여느 때처럼 어머님께서 먼저 나서서 술상 차리자 하시더군요. 시댁에서는 명절날 저희끼리 술 한잔하며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다 잠드는 게 관례 같은 거였거든요. 어머님은 해물파전이며 녹두전이며 저희 먹을 음식들 준비하면서 남편 먹을 용도로 스팸이랑 소세지를 역시나 구워내시더군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소세지 왜 구우세요? 주연아범 이제 이거 먹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긴 한데 솔직히 우리 아들 술 한잔하면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잖니 하시며 어머님이 먹적은 듯 요리하시더군요. 역시나 술상에 소세지 올라가자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역시 우리 엄마 최고다. 요새 내 편식 고친다고 와이프가 가공육 절대 안 준다. 어쩐다 하소연을 하더군요. 어머님은 그런 남편을 딱하게 보시며 한편으로는 아들한테 최고 소리 들으니 뿌듯하신지 싱글벙글 웃으시는 게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님한테 고맙다 애교 부리는 남편을 보니 부하가 치밀러 올랐어요. 제가 지 때문에 어머님한테 망언까지 듣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저렇게 또 눈치 없이 구니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말없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남편이 어디가? 라고 물었지만 대답도 안 했어요. 그대로 저희 차 트렁크로 가서 야구 빠따를 꺼냈습니다. 그거 들고 시댁 들어가니 시부모님이랑 시동생 남편 모두 어안이 벙벙해져선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당신 그걸 왜 가지고 올라왔어? 아니, 주연어머마, 그건 왜 갑자기 갖고 올라오니? 시어머님이 의아한 듯 물으셨고 저는 그 말에 대답도 안 하고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나랑 파먹는 거 연습했지? 해물파전 한 입 먹어봐. 제가 한마디 하니 남편이 처음 보는 제 모습에 너무나도 놀란 듯 우물쭈물하며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제까지 파 안 먹을 거야? 어머님이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알아? 당신 대장에 용종 생긴 거 그거 내가 당신한테 채소 안 먹였다고 생각하셔. 어머님이 책임지고 당신한테 채소 먹이고 식습관 고치라고 하시더라.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라셔. 그니까 내 방식대로 당신 훈육하면서 고쳐야지 별 수 있겠어? 자, 어디 내 앞에서 파 먹어봐. 제가 단호하게 말하니 남편이 저랑 어머님 눈치를 싹 보더니 슬그머니 젓가락을 들더군요. 어머님은 화를 내며 한마디 하셨지만 제가 말 잘라버렸어요. 아니, 얘 뭐 하는 거니? 내가 말한 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자식처럼 어르고 달래서 좀 잘 먹여보라는. 그러니까 지금 자식 대하듯 제대로 가르치려는 거잖아요. 당신 어서 먹으라고. 셋셀 동안 먹어. 하나, 둘 하자 남편이 얼떨결에 해물파전을 조금 떼서 먹더라고요. 그런데 파 부분이 아니라 밀가루 부분만 떼서 먹길래 제 앞에서 파 먹어보라고 다시 시켰습니다. 이제는 아버님도 전전긍긍하면서 아니 새아기가 뭐 불편한 점이 있었니? 일단 야구 방망이는 좀 내려놓고 얘기를 하자 라고 하셨지만 저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남편만 응시했습니다. 남편이 결국 화를 내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엄마 아빠 앞에서 이게 무슨... 당신 엎드려 뻗쳐. 뭐라고? 제가 조용히 일어나며 야구 빠따를 세워 들었습니다. 일동 모두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거 보니 오기가 생겨서 더 멈출 수 없었어요. 셋셀 동안 안 먹으면 야구 빠따 한 대야? 이렇게라도 해야 먹지. 어머님, 이런 방법은 안 써보셨어요? 해도 너무한 편식이라면 체벌이라도 좀 하셨어야죠.
그렇게라도 해보지 않으시고 저한테 우리 아들 책임지고 편식 고치라 마라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제 아들도 아닌데 저한테 책임지라고 하시는 거 보면 어머님도 하실 만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어머님 얼굴이 갑자기 새빨개지며 말까지 더듬으시더라고요.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남편도 멍하니 있다가 제가 왜 그러는지 이제야 이해했는지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해물파 좀 먹으라고 종용하자 남편이 못 이기겠다는 듯 파 부분을 조금 떼서 먹는데 역시나 구역질을 웩 하면서 뱉으려고 하더군요. 다시 한번 엎드려 뻗쳐 시킨다고 으스대니 급하게 꿀꺽 삼키는데 진짜 어이가 없으면서도 웃겼습니다. 도련님은 제가 왜 그러는지 완벽히 이해하신 듯 얼굴을 움찔움찔 웃음을 참으셨고요. 시부모님만 전전긍긍 저더러 그만 노하고 진정하라며 야구방망이 뺏으려고 노력 중이셨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맡기셨으면 끝까지 믿으셔야죠. 어머님이 만들어 놓은 제 남편 편식을 저더러 고쳐놓으라 화내시고 윽박지르고 저한테 스트레스 많이 주셨잖아요. 그니까 어머님도 어머님이 내뱉으신 말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어머님 말씀대로 이 사람이 제 아들이었으면 저는 가리는 음식 10가지 이상 넘어갔을 때 바로 야구바따 들 거예요. 어떻게든 고쳐만 놓으라고 하셨잖아요. 앞으로 이 사람 건강에 문제 생길 때마다 어머님은 제 책임이라 하실 테니 저도 부담스러워서 어쩔 수가 없네요. 말로 안 들으면 몽둥이가 답이죠. 예, 아니 내가 말한 건 그게 아니잖니. 그렇다고 무슨 남편한테 엎드려 뻗쳐를 시키니? 네가 힘들긴 했겠구나. 아니, 나는 그냥 우리 아들이 아프다고 하니 걱정이 돼서. 어머님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계속 말을 얼머무리시더라고요. 저는 씩씩대다가 결국 야구방망이를 구석으로 치워버렸고 어머님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주저앉더니 다음날 아침까지 안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아무렇지 않은 듯 식사를 했는데 달라진 점은 어머님이 햄이랑 소세지 반찬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남편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반찬들이랑 먹을 수밖에 없었고 어머님도 남편 쪽으로는 애써 고개를 안 돌리시며 밥만 드시더라고요. 어머님의 사과는 들을 수 없었지만 그날 이후로 남편 골고루 먹이라는 어머님의 잔소리는 완전히 제로가 되었어요. 전화도 안 왔고 불시에 집에 찾아오시는 일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진짜 많이 노력해서 이것저것 먹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했고 지금 정말 많이 나아졌습니다. 채소 잔뜩 들어간 동그랑땡도 잘 먹고 설렁탕 먹으러 가면 파는 꼭 뺏어 먹었는데 지금은 파까지 잘 먹어요. 그런 모습 보니 저도 밥상에서 웃는 일이 많아졌고요.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솔직히 완벽한 배우자가 어디 있겠어요. 서로 모자란 점, 부족한 점 잘 보완해가면서 잘 살아봐야죠. 결국 매가 답이었나 싶은 씁쓸한 웃음이 나긴 하네요. 어머님께는 충격 요법이었겠지만요. 들으시는 분들은 참 어이없으실지도 모르겠네요.